고민해 둘 필요가 있고요. MCP 같은 경우에는 MCP 서버를 통해서 에이전트가 여러 툴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에이전트를 여러 개 만들면 사람이 상호 선택적으로 진행해야겠죠. 근데 에이전트를 많으면 내가 굳이 또 에이전트를 찾아서 해야 되겠느냐?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친구한테만 얘기하면 얘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은 에이전트가 이 같은 벤더사인 경우에는 괜찮은데, 사실 에이전트가 점점 더 고도화가 되면 웹서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좋고 구글 쪽은 구글 에이전트가 좋고 이렇게 생겨나게 되면 여러 에이전트를 같이 혼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간에 어떤 공통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우리는 여러 에이전트를 쓸 수 있겠다라는 컨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쇼스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쭉 설명하면 아마 잠 오실 거예요. 그래도 끝날 때쯤에 그냥 잠깐 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는 이제 A2A 에이전트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인데, 결국 MCP에서도 MCP 서버랑 MCP 클라이언트에 대한 많은 혼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 들어가 보면 동일한데, 사실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서버고 이게 클라이언트인가 싶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좀 진짜 서버는 서빙하는 용도, 서비스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에이전트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해가지고 사용자가 쓰는 에이전트는 에이전트 호스트라고 봤을 때 컨시어지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여기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이제 에이전트 서버를 다 하나하나씩 둬가지고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 하나가 에이전트 두 번째 에이전트한테 B한테 서로 너 스펙이 뭐냐 가져와서 너 이런 스펙이 있어? 그러면 내가 이용할 때 이렇게 이용하겠어. 또는 잡을 던져서 응답을 받고 이런 식의 프로토콜을 주고받습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는 뒤에 그림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클라이언트가 저가 만약에 여러분과 같이 협업을 한다고 쳤을 때 여러분이 지금 뭐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픽 디자이너, 어떤 분들은 아키텍처, 어떤 분들은 DB를 쓰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만의 에이전트 제이슨을 다 저한테 제공해 주는 거예요. JD나 이력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보면 거기에는 나는 뭘 좋아하고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고, 그 밑에 스킬셋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SQL을 다룰 수 있고 이런 정보들이 쭉 있거든요. 그걸 쭉 받으면 오케이 알겠어 하다가 내가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중에 웹사이트 만들려면 누구가 필요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분이랑 이제 소통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에이전트 제이슨으로 스펙이 제일 먼저 제공을 이렇게 받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한테 샌드 보내서 태스크라는 단위로 샌드를 보냅니다. 그래서 업무를 주는 거죠. 업무를 처리하고 받고 주고받고 있다가 끝내자라는 게 A2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은 사실 여러 가지 경우로 할 수 있어요. 단순히 라우팅도 하고 자율 태스크로 하거나 또는 협업을 하거나 경쟁 토론을 하거나 또는 계층적으로 팀장과 에이전트만의 통신을 하고 그 외에는 얘기를 섞지 않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A2A 컨셉에서는 이런 계층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A2A 철학에서는 다 동등한 레벨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토콜을 좀 읽다 보면 정말 물론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수직 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사람 자체는 서로 평등하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에이전트에서도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그 컨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랑 이렇게 같이 쓸 때도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써야 됩니다.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 A2에서도 보안은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해보니까 해결되지 못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팀원 에이전트가 어떤 보안을 해서 절대 외부에서 제공 안 해준다. 또는 얘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이 팀적으로 봤을 때는 팀원이 팀장한테는 보고를 많이 하죠. 보안은 크게 내가 알아야 될 거 팀장이 알아야 되니까. 문제는 팀장이 이 팀원이랑 얘기할 때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하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자율 태스크 방식으로 해버리면 이 컨텍스트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팀원들끼리 몰라야 할 정보를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보안을 잘 잡아도 얘네들끼리 통신하다 보면 다 새는 거죠. 우리 이제 직장 생활에서 연봉 같은 거 연봉을 굳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사업 R&D 계획 R&D 그 신청서를 썼는데 검토해달라고 왔어. 그리고 연봉 다 지켜나오는 거 얘들은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보안을 쓰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현지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A2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A2의 설계 철학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A2에서는 에이전트 퍼스트, 에이전트들이 도구나 컨텍스트 공유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협력하도록 한다. 굉장히 우리가 사람이 일하는 사람 존중하는 거와 이상으로 이렇게 철학이 담기는 걸 보고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했었고요. 에이전트는 저는 단순한 툴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내 대신 일을 할 그 무언가. 근데 여기에서 A2의 철학 그렇잖아요. 그냥 진정한 동등 협력자로서 우리는 진행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기존의 표준을 활용합니다. HTTP, SSE, JSON, RPC. 우리가 여러분이 모른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루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이런 거 외에는 통신의 웹소켓 이런 게 해보면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개발자 아니면 접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굉장히 일반적이고 쉬운 프로토콜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다. 그만큼 활용성도 높다. 그리고 인증을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가 인증. 그래서 요거는 설명드릴 거고 또 장기 실행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식이 메시지 방식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일들은 오래 걸리는 거 있잖아요. 사실 저도 O3 프로 이런 거 많이 쓰는데 20분씩 돌다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정을 하고 장기 작업도 지원하겠다. 그리고 모달리티가 있는데 여기에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등도 아티팩트 형태로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요즘 그림도 그리고 비디오도 만들고 이럴 거니까 그걸 이제 서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 구성 요소는 클라이언트 에이전트, 그러니까 요청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개발자 관점에서 클라이언트라기보다 그냥 고객이 맞을 것 같아요. 고객 사용하는 측면의 에이전트, 그리고 원격 에이전트, 에이전트 카드는 이력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 이력서를 확인하시려면 웰론의 agent.json이라고 딱 들어가면 그 에이전트는 뭘 위해 쓸 수 있고 어떤 스킬셋이 있고 다 보입니다. 마치 여러분 명함에다가 여러분 주소에다가 이렇게 웰론 에이전트라고 다 쳤을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링크드인에 그렇게 선택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링크드인에 들어가서 프로필을 보듯이 똑같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태스크 관리인데 모든 업무는 태스크로 관리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에이전트한테 일을 줄 때도 태스크라는 객체로 주고 있고요. 이 태스크는 라이프 사이클에 있는데요. 요청, 진행 중, 추가 입력 필요. 추가 입력 필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에이전트 입장에서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통신하는데 일을 시켰어요. 근데 그네들이 보기에 얘들아 이거를 10장 이거를 보고서를 주고 이 보고서를 복사를 해주세요 라고 던졌을 때 이 에이전트가 그러면 몇 장을 복사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에이전트끼리 통신을 할 때도 뭔가 추가 입력이 필요할 경우 이 태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장기간 진행하는 거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징 시스템은 JSON RPC라고 굉장히 일반에 익숙한 형태로 통신을 주고받고 있고요. 그래서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메시지 샌드. 이 샌드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라고 하면 응답 볼 때까지 기다렸다가 와서 처리하는 거. 이거는 수초 이내에 끝날 경우. 근데 이렇게 했다가 얘가 오래 걸리면 그 API는 헬이 나겠죠. 그래서 이건 빨리 처리될 수 있는 거는 메시지 샌드로 보내고 스트리머로 계속 받을 거. 오래 걸려서 이제 스트리머로 계속 받을 거는 스트리머로 처리하고 이거 너무 오래 걸린다. 하루 이틀 걸린다. 또 30분 이상 걸린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노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간 상호협력 쪽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태스크 단위라고 했고 이 태스크를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 메시지에 주고받는 메시지의 태스크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가 태스크라는 거. 멀티턴도 지원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제 그 랭체인 이런 걸로 이제 뭐 멀티턴을 구현한다 그러면 대화 목록을 컨테스트 때 그냥 다 받잖아요. 받고 요약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우고 내릴 텐데 이거는 자기 처리하는 것들은 그런 주고받는 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단순히 태스크 단위로 간단하게 내 일을 했다, 이렇게 처리했다, 이렇게 여러분끼리 이제 팀원끼리 서로 협력할 때 주고받을 수 있는 굉장히 보고식 형태로 그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협력은 파트라는 개념인데 그래도 주고받는 메시지에 나는 어떤 중요한 정보를 여기에 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티팩트라는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텍스트나 이미지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메모리 관점에서 볼게요. 메모리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기 메모리 영역과 장기 메모리 영역이 있는데 단기 메모리는 결국에는 그 에이전트 안에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수행이 되는 거지만 프로토콜 자체에서는 그 뭐 단기 메모리 고민 안 합니다. 하지만 일을 처리할 때 너랑 나랑 주고받는 메시지는 어디서 관리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태스크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런 것들을 꼭 주고받는 메시지 좀 필요하겠다 싶으면 태스크에서 다 넣어야 됩니다. 장기 메모리는 A2에서는 금지되어 있어요. 거의. 그냥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끼리 대화를 한다. 우리가 가장 쉬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만들면 어떻게 되죠? 너랑 나랑 얘기했던 거 그냥 다 쓰고 서로 다 보고 서로 다 막 얘기해야 되는데 이 A2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죠? 서로 존중하는 개념이죠. 존중의 개념에는 사실은 나만 알고 싶은 것들은 나만 알자라는 게 기본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메모리 쓰고 하는 게 프로토콜 상이 없어요. 그래도 팀 간 소통을 위해서는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구글 드라이브 쓰고 뭐 이렇게 노션 쓰고 쓰시다시피 그렇게 하려면 외부에 그렇게 별도로 써라. 프로토콜에서는 공식적으로 수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충분히 그래야 된다. 왜냐하면 에이전트가 각 다른 벤더사의 에이전트를 막 같이 쓰고 뒤에 가면 에이전트마다 고난을 다 따라줄 텐데 그 에이전트 어떤 에이전트는 그 고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써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캡슐화를 최대한 해가지고 서로 필요한 정보만 주고받자라는 게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도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도구를 써서 MCP나 뭐 이렇게 써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슬슬 잠옷이죠.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사양으로 본다면 아까 HTTP 제가 했던 얘기는 계속 그냥 쭉 넘어갈게요. 넘어가가지고 포맷은 이렇게 돼 있고 모달리티 돼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A2A를 공부하시면 이 정도는 그냥 다 그냥 읽는 건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고 싶었어요. 그게 하나 이게 스트리밍 도시입니다. 스트리밍은 왜 필요하느냐? 아까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그 한 번 기다리면 에이전트가 막 돌 때 동안 엄청 답답하거든요. 여러분 보아지거나 딜을 시켰는데 얘 막 3일 내도록 아무 말이 없으면 엄청 답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간중간에 저 1페이지 했어요, 2페이지 했어요 이렇게 던져주려면 스트림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스트림을 에이전트 카드에 등록이 돼요. 그래서 내가 스트림을 쓰겠다, 쓸 수 있는 에이전트다 그러면 true, 아니면 false다 그러면 각오하셔야 됩니다. 얘한테 던져줬다가 언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줘야 돼요. 그래서 true라 명시되어 있으면 쓸 수 있다. 그럼 여러분도 에이전트 만들 때 스트링이 지원 가능한 에이전트로 만들어두는 게 편하겠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하면 핸드쉐이크 하는데 여기 결국에 HTTP 프로토콜 쓰기 때문에 그게 텍스트에 이벤트 스트림이라는 그 양식이 있습니다. 뭐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뭐 제이슨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 이벤트 스트림으로 돼 있어서 스트림 시작을 의미하고요. 이때 되면 이쪽으로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계속 파셜로 정보를 주게 되고 그렇게 받게 돼 있고 크게 이벤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테이트 업데이트 이벤트. 그래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끝났습니다. 페일했습니다. 추가 지문이 필요합니다. 이런 스테이트가 바뀔 때마다 받는 이벤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티팩트 업데이트가 있는데 아티팩트는 산출물이에요. 그래서 뭐 일했습니다가 아니라 일하는 도중에 저는 뭐 이렇게 블로그를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딱 주고
또 이미지 그렸어요 이렇게 다 주고 이런 것들을 조각 형태로 계속 주고 또는 긴 글이라고 하면 글을 잘라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태스크 아티팩트 업데이트 이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완료가 되면 스테이트 업데이트에 작업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하고 딱 던져주는데 이때 스트림에 모든 정보를 준다기보다는 그냥 완료했습니다 던져주고 완료했나? 그러면 내가 가서 볼게 이런 식으로 이제 드라이브 들어가서 이렇게 보듯이 별도로 태스크에 대한 완료 결과를 볼 수 있는 또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림에서는 그냥 종료했다고만 간단하게 얘기해도 처리가 가능하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스트림 처리할 때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네트워크로 통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끊어질지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림을 재구성하거나 다시 뭔가 처리했을 때 다시 받는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A2A 프로토콜 지원하는 형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구독을 한다든지 또는 혹시 끊어지더라도 일이 끝나면 나한테 푸시 알람 줄 수 있게끔 그래서 푸시 노티피케이션 방식도 같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정성 시점이나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클라이언트를 구현한다라고 하면 이 사용자가 이제 안 지루하게끔 처리 중에 있다 또는 뭐 그 끝에 있다 몇 초 예상된다 그러면 몇 초 이상 50% 진행 중 이런 건 충분히 여러분이 메시지 담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랑 원격 역할을 분리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쓰자라는 얘기고요. 라이미 스트리밍 처리 구조는 큐를 쓰는데 에이전트는 내가 에이전트 하나 만들잖아요. 그럼 이 에이전트는 여러 세션이 될 거라고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A 고객도 쓸 거고 B 고객도 쓸 거고 C 고객도 쓰겠다. 그러면 얘네들을 다 스트림으로 단다는 얘기는 별도로 스레드를 다 돌려가지고 따로따로 대응을 막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큐로 또 관리를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처리하겠다라는 부분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UI는 이렇게 한다 라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A2A 프로토콜 자체는 중앙 허브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다 중간에서 관리해서 하겠다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국 안정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만 기본 컨셉은 분산 서비스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거는 에이전트 스페이스라는 게 또 런치가 됐죠. 런칭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만 또 통신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인증을 써가지고 또 가능합니다. 어떨 때 비스트림을 쓰고 어떨 때 스트림을 쓸 거냐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정리했는데 나중에 발표 자료 올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은 이럴 때 쓰고 뭐 차이는 어떤 방식이 있더라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푸시 방식입니다. 스트리머는 오케이 끝나고 이게 3일 걸리고 4일 걸리는데 이런 것들은 스트리머 계속 전화를 했으면 전화를 계속 붙들면서 하긴 힘들잖아요. 저희 직원 중에 엔지니어 한 분이 계셨는데 저 사실 아는 선배입니다. 아는 선배인데 그 선배한테 물으면 잠깐만 태영아 하고는 계속 코딩하고 계세요. 제가 전화 못 끊잖아요. 선배님인데 나중에 끝나면 뭐 저한테 연락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가끔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푸시 방식도 굉장히 유용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푸시 방식은 SSE가 안 될 때나 또는 SSE 하더라도 푸시 방식은 같이 백업으로 두도록 돼 있고요. 푸시 방식 줄 때는 일을 시킨 다음에 그 사람이 일을 하고 나서 그 에이전트가 일을 하고 나서 그 보고를 어떻게 줄 거냐를 결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이 끝나면 이쪽으로 전화를 주세요. 이런 것처럼 일이 끝났을 때 이 API에다가 이런 방식으로 주시면 됩니다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들어가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푸시 노티피케이션 할 때는 이 URL에다가 이 토큰으로 주세요. 토큰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을 던져줬는데 내가 준 토큰이 아니라 해킹해가지고 일이 다 됐다고 이렇게 와버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 토큰 체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웹폼 등록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인증을 하고 난 다음에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푸시도 또 만만치 않은 게 상대방은 푸시를 했는데 또 제대로 제가 못 받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메시지 큐잉을 또 별도로 플랫폼 단계에서 또 해줘야 돼요. 플랫폼 단계에서 그냥 1대1로 받지 말고 그냥 너 일 끝나면 이 푸시 큐 시스템에 넣어줘. 이렇게 나중에 저는 거기서 빼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준비 안 돼 있거나 상대방에서 네트워크 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끊겼으면 통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지 큐잉 방식이 있고 제대로 못 넣으면 재시도하는 방식 이런 경우에도 이건 뭐 메시지 많이 다루신 분들은 늘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또 머신러닝에서 출발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신경 써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보안 요소입니다. 그래서 보안 요소는 A2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MCP 같은 경우는 사실 보안을 신경 쓴다고 하지만 MCP는 가정이 뭐냐면 뭐 이렇게 서비스를 한다기보다는 가져와서 내가 마음껏 쓰고 모든 책임은 너한테 있어 뭐 이런 약간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보안이라기보다는 내 로컬에 쓰는데 뭐 내가 다 책임지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A2에는 안 그래요. A2에는 서로 다른 벤더사끼리 에이전트끼리 통신하는 거라 보안이 굉장히 필수입니다. 거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보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 인증은 오픈 API 인증 스키마랑 동일하게 거의 다 돼 있고 왜냐면 스펙 자체가 HTTP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돼 있고 그걸 했을 때 인가 그래 너 오케이 인증받았어 그러면 너가 할 수 있는 일의 영역 쓸 수 있는 툴의 어떤 범위 이런 것들을 인가를 또 많이 여러분이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에이전트는 되고 어떤 에이전트는 안 되고 이 보안 등급 뭐 B 이상은 여기는 못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 환경에서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필요 이상으로 시스템 놓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암호화는 사실 HTTPS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수해서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이전트 간에도 내부 상태나 민감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굳이 필요한다면 어디에 넣는다고요? 테스트에 넣어가지고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제 기밀 유지도 되고 또 보안 관련된 에이전트가 중간에 있다 치면 그 태스크 안에 혹시 서로 알면 안 되는 정보가 있는지 감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픈되어 있으면서도 필요한 부분들만 주고받게끔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디도스 공격이나 이런 것도 쭉 있겠죠. 그리고 관찰 가능성이 이제 중요한데 HTTP 기반으로 있기 때문에 분산 추적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헤더 까가지고 안에 보고 엔저트 보고 뭐 매트릭이나 사용 운영성 보고 네 그리고 구글에서 보면 이게 구글에서 만들어진 스펙이거든요. 그래서 구글에 관련된 구글 시큐리티나 뭐 이런 쪽 A2A라고 검색해 보시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정도로 이렇게 쓴다고. 왜냐면 MCP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MCP는 보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막 이렇게 기사에 그 다음에 막 나오고 있었는데 A2A는 이게 보안을 엄청 신경 쓰고 이미 나온 거라서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에이전트를 많이 개발하시면 에이전트에 대한 이 성능을 측정하셔야 되는데 아까 이제 앞서 연사님들이 얘기한 그런 성능은 어떤 정확도나 어떤 원하는 응답이 얼마나 나올 거냐라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에이전트는 이렇게 그 구동 관점에서 봤을 때 지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얼마나 어떻게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스트리밍 방식의 푸시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사용자가 지루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중요하고요. 처리량도 중요합니다. 주고받는 단위가 우리가 좋겠다고 해서 이 안에 막 태스크에 모든 정보를 넣는다든지 아티팩트에 막 많은 데이터를 막 넣어버린다든지 그러면 그 네트워크망의 에이전트끼리 막 주고받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실제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슬랙이 저희 회사 슬랙을 쓰거든요. 슬랙이랑 구글 드라이브를 쓰는데 뭐 자유롭게 쓰라고 했더니 슬랙은 잘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용량 베이스로 가격 정책을 하는 것 같아요. 구글 드라이브도 마찬가지인데 한데 드라이브는 이미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용량 대비 가격이 싸단 말이죠. 근데 오늘 제 직원이 저한테 몇 기가가 되는 것들을 슬랙으로 딥 받아 이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 일단 지우라고 하고 큰 용량은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똑같습니다. 에이전트 간의 어떤 그 처리량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아티팩트를 어떻게 할 거냐 정 큰 용량이다라고 하면 아티팩트에 주소를 넣어주고 그 안에 닿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 오류 복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이서도 돌다가 죽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복원했을 경우 어느 레벨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사실 뭐 복원은 둘째치고 에러가 났다는 걸 정확히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했다가는 이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로드맵에 보면 Enhanced Communication 쪽에 보면요, SSE가 안 되는 환경에서 어떻게 통신을 할 거냐라는 부분 로드맵이 짜여져 있다고 합니다. 즉 모바일이나 뭐 이런 경우 또는 뭐 H 디바이스 또는 웹이 가전이 안 돼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적용하려고 로드맵이 짜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시 알림 해가지고 하다. 이 확장 가능성을 하려면 요거 수평 확장을 해야 되고 어떤 특정 벤더나 뭐 특정 뭐 개발 환경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한 달 전에 구글 행사로 에이전트를 했을 때 그 기덥에 있는 내용과 오늘 어제 한번 다시 받아서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일단 스펙도 많이 바뀌었고 두 번째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 예제도 엄청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오픈할 때 막 이거는 랭그래프로도 만들 수 있고 크루에도 만들 수 있고 막 구글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우리는 표면적으로 여러 프레임워크를 쓰겠다,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다 했네요. 네, 저는 뭐 끝날 줄 알았는데